출산 후에 변화된 몸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시는 분들은 몰려있는 셀룰라이트가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굶기만 한다면 가슴과 얼굴은 빠지지만 복부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뺀다 하더라도 오히려 늘어져 있는 살들 때문에 다이어트 후에 더욱더 보기가 싫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출산 후에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살을 빼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싹 지워드릴 지우개의원 한동경 원장입니다. 출산 후에 빠지지 않는 살들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아무리 체중은 줄었다 하더라도 아기를 가지기 전에 아름다운 몸매에 비해서는 늘어지고 처지고 국소적으로 붙어있는 지방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울감에 시달리고, 특히나 산후 우울증과 겹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는 겪으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요. 출산 후에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살을 빼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하게 되면 아무리 살이 쪄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모유 수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유 수유를 할 때 아기에게 양질의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엄마들도 잘 먹게 됩니다. 물론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살이 찌진 않고 적당히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살이 빠질 때 이쁘게 빠지는 게 아니고 살이 늘어지거나 특히나 군살이 붙은 부위는 빠지지 않고 다른 부위, 가슴이나 얼굴에 살이 빠지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과연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냐? 딱 경계는 하나입니다. 모유 수유가 끝나는 순간. 모유 수유가 끝났을 때 엄마가 먹는 약이나 엄마가 먹는 음식들이 아기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모유 수유가 끝나게 되면 반드시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녀 때 또는 아기 놓기 전의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아기를 출산하고 난 뒤의 다이어트는 반드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기 놓기 전과는 몸 컨디션이 달라져 있고 또 육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만에 10kg를 빼겠다 이런 목표보단 상식적으로 3개월 또는 4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으로 좋고 아기의 건강에도 훨씬 좋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모유 수유가 끝난 뒤부터 3개월 동안 열심히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서 언제 식사를 하면 좋을지, 과연 굶어서는 되는지,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다이어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만약 출산 후 환자분이 상담을 오신다면 먼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신생할 때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몇 시에 물을 먹고 몇 시에 식사하는지를 저희가 다 정해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따라주기만 한다면 굶지 않고 다이어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을 복용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약에는 식욕 억제제도 있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흡수를 억제해준 약들 등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의 도움을 받을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주사 시술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출산 후에는 몰려있는 셀룰라이트가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굶기만 한다면 가슴과 얼굴은 빠지지만 복부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뺀다 하더라도 오히려 늘어져 있는 살들 때문에 다이어트 후에 더욱더 보기가 싫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레이저 치료와 함께 병행한다면 늘어지지 않고 착붙는 라인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만 40세 여성인데요. 출산 후 100일 동안 모유 수유를 끝내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복부와 허벅지 쪽이 당연히 지방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늘어져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식단 교정을 먼저 해드리고 주사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주사는 허벅지, 복부, 팔뚝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신에 해당되는 시술을 하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격하게 빼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빼게 되면 우울감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선에 바람 빠졌을 때처럼 쭈글쭈글한 살갗을 갖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빼는 것이 좋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달 동안 총 13kg를 감량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살이 늘어지지 않고 뺐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늘어지지 않고 빼기 위해서 반드시 주사 시술을 통해서 셀룰라이트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배출시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술은 일주일에 한 번 시행되고요. 6주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총 3세트를 통해서 13kg를 감량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3kg를 감량했음에도 골격근량은 빠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49kg를 하더라도 근육과 함께 빠지게 되면 옷태가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근육량은 보존하면서 지방만 빼게 되면 똑같은 40kg인데 옷을 입으면 훨씬 더 태가 나고 건강해 보이는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이 목적이 아니라 출산 후에 변화된 몸 때문에 너무 우울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오시면 제가 다양한 케이스를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체중은 충분히 뺐는데 배랑 허벅지가 껍데기가 늘어서 출렁거린다든지 또는 체중 자체가 빠지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팔뚝만 유난히 살이 쪄 있다든지 그런 분들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환자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설명드릴 거니까요. 우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